대한민국 미용계에 미친 사람들만 모인 집단. 너무 공부를 많이 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친 집단이라고 해요.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집단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필사를 또 그렇게 많이 하는 집단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MMS는 공부를 너무 미용에 미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미친 그런 집단이라고. 왜? 제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대장이 이렇게 하니까 대장이 미쳐서 그래요. 대장이 꼴통이라서 그래. 자, 세 번째 시간에는 똑같이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똑같이 가야. 자, 투 섹션 나눈 상태에서 언더존의 후대각 커트를 진행해요. 후대각을 하고. 자, 얘는 기준선이 어디예요? 얘가 기준선이고요. 얘는 뭐예요? 이무위선이 발생돼요. 이무위선. 그리고 나서 여기 전체적인 거는 뭐예요? 원다중으로 가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기준선 잡을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빗질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지 1차 가이던스의 코드를 진행하고요. 자, 원랭스예요. 1차 가이던스. 기준선의 원랭스 커트를 진행해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커트고요. 두 번째 커트는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똑같아요. 저번 시간에, 아까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단지 뭐만 달라요? 1차 가이드라인은 후대각만 달라요. 1차 가이드라인 후대각만 달라서 두 번째 이제 시간에는 자, 똑같이 얘는 이제 뭐예요? 얘는 1차 가이드선을 잡기 위한, 기준선을 찾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커트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커트가 두 번째 커트가 또 새로 생성된 커트 기법이에요. 그죠? 전혀 다르죠? 파팅 자체가 다르잖아요. 파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커트 기법 하나, 이 커트 기법 하나, 이게 두 가지 커트 기법이 있는 거예요. 얘하고 똑같이 연결시키면 안 돼요. 아셨나요? 두 가지 커트 기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커트 기법, 얘는 2차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레이어, 층을 내기 위한 커트 기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원포인트 파팅에서 동전 500원. 3단계 제가 얘기했죠. 만약에 이렇게 커트가 되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층은 이렇게 층이 생길 것이고, 두 번째 층은 이렇게 생길 것이고, 세 번째 층은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원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원포인트 층을 잡았기 때문에 기준선은 요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응? 요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갈 것이냐, 여기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요 기준은 상하이층이에요. 상하이층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상하이층이 맨 처음에 이 가이드선이 떨어지면서 2층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너무 층이 없으면 상당히 좀 무겁겠죠. 너무 층이 없으면. 근데 층이 많아지면 상당히 좀 가볍겠죠. 대신에 대체적으로 이런 커트는요, 층이 많은 커트들이 대체적으로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층이 너무 없는 것보다는 층이 많이 있는 커트가 좀 예쁘고요. 요즘에 추세가 좀 젊은 사람들도 층을 많이 해, 이제 또 유행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층을 많이 내는 추세를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MMS가 이제 뜨기 시작하는 시대야 이제. 좋다, 그지? 그동안은 층이 너무 없다 보니까 MMS가 너무 답답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층을 많이 내다 보니까 MMS는 또 그게 장점이죠. MMS는 층을 내면서 지저분하지 않으면서 가벼운 커트를 구사하는 최고의 커트 기법이잖아요. 층을 안 냈을 때는 별로 차이가, 그러니까 그게 독보적이지 못했는데, 층을 많이 내다 보니까 MMS 커트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다 찾아내고 가벼움과 무거움을 다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커트 기법으로 이제 탄생을 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후대각을 해서 기준선을 잡아요. 얘는 뭐예요? 얘는 2차 가이드라인이에요. 얘도 똑같이 2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을 잡는 거예요. 기준선을 잡고요. 뭐예요? 원포인트로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각이 발생이 돼요. 자,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이제 투수수 나와야 돼요. 뭐요? 이게 커트 언어의 문맹자 탈출이에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게 수수수 나와야 돼요. 이제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서는 그러는데 입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문맹자인 거야. 그쵸? 내가 눈으로 본 거를 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문맹자가 아닌 거예요. 그걸 글을 쓸 수도 있어야 돼요. 한글은 말은 할 줄 아는데 글을 못 쓰는 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유치해서 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쓸 수 있어야지 운동이제 탈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가이드선을 잡아요. 자, 가이드선을 잡고요. 세 번째는 컨트롤 해서 오버빗질에서 변환, 오버빗질에서 똑같아요. 변환, 언더빗질. 이제 잘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잘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늘만 기억할 거야.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릴 거야. 먹다 보면서 다 잊어버릴 거야. 겁내 잘했어. 칭찬 겁내 들었어. 나 여기서 완성했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교육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있을 때는 잘했어. 근데 집에 가면 또 잊어버려. 그죠? 그게 또 습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겉핥기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또 연습을 해서 그 자세를 우리가 또 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지션, 기준선이 어디에 있는지. 기준선은 리버즈 사이드에 있으니까 여기가 기준선이 되고 여기가 기준선이 되고 여기가 기준선이 되고 여기가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는 뭐예요? 임의선, 기준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또 바뀌면 여기가 또 기준선, 임의선이 또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가 좀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요. 뭐 요거의 각도는 두상의 각도와 지면의 각도 이 두 가지를 또 계산하시면서 우리가 또 하셔야 되고요. 두상의 각도를 잘할 것이냐, 지면의 각도를 잘할 것이냐. 두상의 각도는 두상 따라서 각도가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지면의 각도는 지면에서 올라가는 각도가 달라져야 되는,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반 원원에서. 하지만 지면의 각도를 한다 그러면 떨어지는 선의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지면의 각도대로 따졌기 때문에 두상은 지면의 각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선이 나와요. 근데 두상의 각도를 하게 되면요 규칙적인 선이 나와요. 규칙적인 라인이 발생이 되고요. 지면의 각도는요 불규칙적인 라인이 나와요. 불규칙적인 라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다 계산하시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고요. 세 번째는 뭐 똑같아요. 똑같이 층을 낸 거에서 미디움으로 자 원포인트 파팅 또 한번 해보자고요. 또 한번 하고 슬라이싱 오늘 슬라이싱만 해요. 슬라이싱 또 안 했잖아요. 그쵸? 슬라이싱 또 미친 듯이 슬라이싱 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또 잡아보자고요. 아시죠? 자 주의하세요. 자 이제 후대각을 할 거고요. 후대각을 하려면 지금 제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정중선에서 후대각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라인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후대각은요. 앞에 사이드에서부터 기준선을 잡아서 길이는 많이 자르지 않고요. 투 섹션 나눈 상태에서 후대각 가요. 자 그러면 앞에 프론트는 뭐예요? 기준선, 정중선은 무슨 선이 나와요? 임의선이 발생해요. 나중에 머신으로 커트할 때도요. 나중에 머신으로 커트할 때도 똑같이 이 방식으로 택해요. 앞에서도 커트를 해요. 그럼 머신으로 커트가 되게 예쁘게 나와요. 머신으로 커트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머신으로 커트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기준선 1차 가이드는 기준선만 잡아놓고 나중에 드라이해서 잘 하면 돼요. 그 대신에 이 커트가 좋은 점은 뭐예요? 투 섹션을 나눈 상태에서 커트를 하다 보니까 원니스를 만들다 보니까 좌우 대칭이 너무 편하게 맞춰져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가끔씩 머리 짝짝을 잘라놨어 이런 소리를 안 들 수 있게끔 너무 딱 좋은 거죠. 좌우 대칭을 맞추는데 최고의 커트가 그거예요.
양쪽의 대칭 맞았는지 안 맞는지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청중선 다시 청중선 방향으로 대칭을 해봐요. 그래서 다시 프론트도 방사형으로 프론트. 근데 다 올 방사형으로 하지 마세요. 올 방사형을 하지 마시고요. 앞에 요만큼만 방사형을 하세요. 왜? 여기만 둥글잖아요. 그죠? 여기만 둥글고 사이드는 이렇게 이 방식으로 프론트 부분만. 네, 프론트 부분만 방사형을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가이드선 각도를 들면 층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각도를 내리면 층이 발생 안 되겠죠? 자, 얘는 1차 가이드선이 한 번에 다 잡혀야 안 잡혀요? 프론트에 있는 선이 한 번에 잡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프론트에서.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나눈 상태에서 아까 가이드선 잡은 거 있죠? 그냥 그대로 연결하셔도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앞에서 이렇게 잡은 건 러닝스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층이 난 거예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방사형을 한 상태에서 할 것들은 100% 층이 나요. 대신에 옆에 사이드에서 그냥 그대로 내린 상태에서 후덱을 잡은 건 층이 안 나요. 얘는 원리스예요. 이거 됐어요? 그래서 앞에만 지금 층이 났어요. 앞에는 층이 났고요. 뒤에는 층이 안 난 원리스를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까지 커트를 진행하시고요. 다시 또 이제 뭐예요? 리버즈 또 가야죠. 리버즈 또 가야죠. 리버즈 원포인트. 자, 후대각에서 리버즈는 또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자, 후대각에서 원포인트는 또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또 한번 보자. 여기부터는 이제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원포인트 방사형으로 이제 가겠죠? 똑같이 기준선 보이죠? 아주 조금 보여요. 근데 이 각도를 정확하게 내가 이 각도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선이 안 보여요. 자,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올려야지 보여요. 자, 그래서 정중선, 홈베이스, 잠깐. 다리를 안 벌리니까 이상하죠? 자세가? 기마 자세죠? 다리를 많이 벌리면 그렇죠? 그래서 상하 라프트. 저는 이게 딱딱되죠? 이게 습관화돼서 그래요. 이 습관화되다 보니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언더라인의 커트를 잘해야 돼요. 오버라인의 커트는 사실 다 잘해요. 근데 언더라인의 커트를 잘해야 돼요. 다시. 별것도 아닌데 별거 이상한 걸 자꾸 가르쳐가지고. 근데 고객이 원하는 선이라면 내가 몸을 바꿔야 돼요. 자, 다시 다리 갖다 놓고 두상의 각도 찾아내셔야죠. 여기죠?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저번 시간에 포워드 자르다 보니까 뒷머리가 많이 잘려요. 앞으로 가면서 자를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커트를 한번 해보세요. 다 듣는다. 어차피 이 정도의 각도대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거든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이 각도, 두상의 각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각도 틀지 마시고요. 똑같이. 이건 이제 다 아시겠죠? 그거 알아. 손이 안 돼. 알아, 손이 안 돼. 여기 90도, 여기가 90도 잊지 마시고요. 손만 내면 돼야 돼. 그죠? 알긴 알아. 손이 안 따라서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있대요. 지금 저도 잘 언어를 잘 모르거든요. 영어나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외국어를 잘 못하는데, 귀를 들을 수 있으면 말하는 거 금방 배운대요. 일단은 귀가 트여야 돼? 어? 귀부터 먼저 트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귀에 트여 있잖아요. 이제 MMS 커트에 대해서 귀가 트여 있잖아요. 이제 몸만 따라하면 돼요. 어느 세월에. 아 뭐야? 자, 이렇게. MMS 커트에 지금 귀가 튀긴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쵸? 그냥 손을 내가 자세가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동이 돼야 돼요. 실제 원칙 따지면은요. 자, 이거 하나 자르는데도 내가 여기서 계속 이동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동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거 하나 자르는데. 예, 왜냐면 각도가 다르잖아요. 이 각도, 그럼 만약에 내가 몸을 안 움직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리 딱 갖다 놓고 내 몸을 틀어야죠. 몸을 틀어서 각도를 맞춰야죠. 그리고 나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가야죠. 그죠? 그래야지 이 각도를 내가 찾아낼 수 있어요. 원형이라서 그래. 원형이라서. 두상이 라운드라서. 그래서 얘 각도만 지켜주시면 돼요. 얘 각도 확실하게. 자, 트위스트로 하지 마시고 직선 밑질. 우리가 베이스를 많이 지키라 그러면 이 베이스를 지키려고 해요. 이 베이스를. 똑같은 여기가 사이드 베이스인데 이 베이스를 지키려고 하는 건 얘를 지키려고 해요. 아주 무의식적으로 얘를 따라가요. 그래서 얘가 기준선이에요. 얘는 뭐예요? 무슨 선? 이음선. 그거만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는 그냥 파팅이 이렇게 가도 돼요. 지금 처음과 끝이 계속 지금 오늘 상륙시까지 계속 지금 똑같은 거를 자르고 있죠? 습관합시다. 사실 근데 첫 시간서부터 그랬어. 그래 안 그래? 어? 세 개를 똑같이 커트를 했잖아. 첫 수업할 때부터. 이제 지금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아, 내가 왜 이제 조금씩 이제 몇 번 받았다 보니까 이제 감이 오는 거야. 두상의 각도 지켜주시고. 두상의 각도 지켜주시고. 대전이 고향이다 보니까 나도 대전이 고향이다 보니까 대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여도가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파마갈기나 이런 기본 패턴을 들여나가서 강한 시간이 있을 거야. 그 사람 모르겠다. 그래서 뭔가 그림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상태에서 다시 또 지금 첫 번째 봤던 거하고 계속 똑같죠? 응? 힘들어? 식은땀이 나요. 당 떨어졌나 보다. 커피 한잔 드셔. 아, 사탕 있나? 사탕 있으면 사탕 이렇게 가끔씩 당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저렇게 힘들어. 저도 가끔씩 많이 오거든요. 나도 간치수가 높아가지고 갑자기 확 눈이 막 도를 때가 있어요. 눈을 못 뜰 때가 강의할 때 막 그런 동영상 많이 보지 않았어요? 가끔씩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눈을 제대로 못 떠요. 저는 잠이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막 이제 우리 식구들이 그 홍초나 막 이런 거 막 타다 줘요. 얼음이나 막 이런 거 막 타다 주셔서 빨리 진정되라고 타다 줘. 내 딱 눈빛만 보면 알아 이제. 간지수 워낙 높아가지고 그래서 술을 안 먹어. 너무 간이 안 좋으니까. 근데 운동을 하시면 좋아지지 않아요? 간은 안 그래요. 그래요? 아무 상관없어요. 간은 무리만 하면 안 돼요. 무리를 하면 안 돼요. 운동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운동은 너무 과하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운동 과하게 하시잖아. 맨날 무리하시고. 그 정도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엄청 심한 건데. 아니. 간 좋았습니다 이거. 간 좋았으면 술을 먹으면 서울 시민이네. 술을 먹으면 해독이 안 돼서 그 다음날 무조건 자야 돼요. 하루 종일 메롱메롱거려요. 해독이 돼서. 그 알코올 해독 분해 능력이 없으신가 보지 간에서. 알코올 분해 능력. 이렇게 해서 리버즈 사이드웨이스 각도, 두상의 각도, 지면의 각도 아닌 두상의 각도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사실 파팅의 빗질하는 습관과 포지션만 제대로 지켜주시면 사실 커트는 다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기교거든요. 기교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못 줘요. 왜냐면 사람마다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교는 오셔서 직접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사실 지금은 뭐예요? 얘네 다 기술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줄 수 있는 건 기술밖에 없어요. 감성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감성은 너무 사람들마다 변화무쌍해요. 사람들마다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미리 예측하면서 커트를 할 수 있는 기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건 기법에서 완성되면 결과가 딱 지금 이것들은 기술 커트들은 결과가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자, 예뻐요, 안 예뻐요? 얘도 예쁘다고요. 얘도 예쁜데 아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뻗치는 머리가 없어요. 뻗치는 머리가 없어요. 약간 머쉬룸 같은 커트죠. 그러니까 1차 가이드라인 후대가 2차 가이드라인 후대가 길어요. 그리고 머쉬룸 같은 커트예요.
머쉬룸의 긴 머쉬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원하는 커트, 고객이 딱 봤을 때 감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커트 디자인이 발생해요. 잘 잘랐다니까 잘 찍어놓는 거예요. 아까까지 잘 찍더니. 자기애가 강하다니까.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것도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오른쪽 가르마죠? 아까는 왼쪽 가르마, 정중성 가르마, 지금 이제 오른쪽 가르마예요. 똑같이 오른쪽 가르마에서 똑같이 하는 방법을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보다 자 많았죠? 좁았죠? 중간 정도 해볼게요. 중간 정도. 중간 정도에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윗머리는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윗머리 연결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래도 살짝 내려다 보니까 귀가 파인 게 좀 많이 보이죠? 그쵸? 그러면 각도를 조금만 더 내려서 커트를 한번 해보자. 이럴 때는 이렇게 현상이 생길 때는요, 앞에 머리 조금 한 1cm 정도를 1cm 정도만 살짝 들어서요, 점점 이렇게 올려보세요. 포인트로. 여기서 브런트 커트 하면 안 돼요. 포인트로. 그럼 아까보다 각이 세졌어요, 약해졌어요? 약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사실 앞머리 커트 진짜 힘들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저는 앞머리 커트 손님들이 제 손님들이 저한테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앞머리 커트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잘라준 앞머리 커트를. 왜냐면 굉장히 가볍게 잘라주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다 잘라놨잖아요. 아까 다 잘라놨잖아. 후대가 같잖아. 뭘로 잘랐어? 프론트로 커트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 머리카락이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여기도 똑같이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 각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어쩔 수 없이 질감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자 포인트로 한번 가볼까요? 포인트로. 그러니까 수술 치지 않고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포인트로 자 하나, 둘. 이렇게도 포인트도 가능해요. 자 셋. 자 그러면 길이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길이는 살아있지만 포인트를 가면서 후대가 길이에요. 자 아까보다 어때요? 가벼운 가벼워요. 가볍죠? 자 앞으로 똑바로 포인트를 했으면 대각 아래로도 포인트를 또 하셔야죠. 미세한 후대각이 발생이 돼요. 미세한 후대각. 자, 또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또 달라졌죠. 자, 여기도 똑같이. 자, 포인트를 딱 잡았기만 했는데도 아까보다 물결이 느낌이 더 편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샤기 커트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붓살처럼 커트를 모아서 그 붓살처럼 커트를 해요. 붓살이 뭐예요? 처음에 만나는 지점은 뚱뚱하죠. 근데 끝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죠. 이게 샤기 커트의 그 특징이거든요. 그럼 이 블런트 커트를 하면 끝에 머리가 뭉뚱해요. 그러니까 그 붓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붓을 딱 잘 해놓고요. 끝에 머리를 다 수술 쳐요. 수술 쳐서 얘네들을 끝에가 모여게끔 해서 가볍게 만들어서 끝에를 모아놓거든요. 그게 붓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머리카락도 똑같이 끝에 머리가 가벼우면 갈수록 내가 머리의 흐름이 편하게 가요. 편하게 가요. 그래서 끝에 머리의 질감 정리는 꼭 필요하다. 자, 이 상태에서 앞에도 똑같이 뒤에서 안 되면 앞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서 자, 질감 정리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의 차이가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도 사실 가벼움과 무거움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얘는 이 상태에서는 가벼움이 연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얘네들이 크게 지저분한 느낌은 없어요. 그 대신에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가볍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수술 치셔도 되고요. 슬라이싱은 주셔도 되고요. 확실히 수술 친 것과 안 친 거의 차이는요. 수술 쳐야지 가벼움이 발생돼요. 훨씬 편하죠? 훨씬 편해요. 위험적인 부분은 적당하게 수술 치는 것도 사실은 용납이 돼요. 자, 수술 치는 거의 방향성을 잡는다? 아니요. 블런트 커트를 해서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블런트 커트의 길이로 인해서 방향성을 잡는 거지 수술 쳐서 방향성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수술 치다 보면 그 가위로 일반 블런트 가위로 수술 치다 보면 슬라이싱을 하다 보면 잘 안 되죠?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티닝 가위로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도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방법도 있지만 쉬운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뽑아서 슬래싱을 하다 보면 일반 가위로 슬래싱이 안 되던 부분도 이런 티닝 가위나 이런 거로 요즘에는 이런 가위들이 워낙 또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술 못 쳐서 수술 안 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건 감성이잖아요. 말이에요. 이런 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수술 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을 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잘 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고요. 머리가 가벼움과 무거움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수술 치는 정도가 이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자원하다 보니까 그런 감성은 잘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도 똑같이 뒤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얘가 뚱뚱하죠? 사각의 느낌이 나요. 왜? 콘케이브를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이 사각의 느낌이 뭐야? 시각적인 사각이죠? 시각적인 사각이에요. 시각적인 사각이고 얘가 짧아지고 얘가 길어질 거죠. 그 대신에 2차 가이드라인은 라운드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포인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지만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에서 생긴 러프존에서 층의 각도를 보시면 이렇게 앞에가 길어지고 뒤에가 짧아지면서 층의 각도가 이렇게 지금 모양이 나오죠? 라운드에서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서 앞에가 길어지고 뒤에가 짧아지면서 컨케이브가 진행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선들이 컨케이브 러프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가 백사이드가 굉장히 무거운 커트선인데 되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가발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 머리에 자르면 어떻게 돼요? 얘처럼 사각의 느낌이 있어서 사실 좀 덜 나요.
실질적으로 사람의 머리를 잘라내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때 떨어지는 선이 훨씬 더 예뻐요. 목선이 이렇게 고개를 숙였을 때는. 대신에 똑바로 들었을 때는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런 머리는 누가 어떻게 많이 잘라주면요, 백 포인트가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커트를 좀 많이 하고요. 옆에 아까 얘기했듯이 역오각형인데 삼각형, 그러니까 급격하게 삼각형은 이런 커트는 조금 잘 안 잘라요. 왜냐면 옆에가 층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옆에가 층이 많아졌기 때문에 역삼각형보다는 역오각형의 완만한 옆에가 부분이 그래도 조금 그래도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커트를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커트 하는데 얼굴형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게 잘 어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서 머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이 되고, 오늘 커트는 원포인트 파트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하면서 똑같이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커트의 선이 다양하게 연출이 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거에 맞춰서 커트를 잘라보면서 1차 가이드라인이 전대각과 수평과 후대각과 2차 가이드라인이 똑같은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인데 가벼움과 무거움이 이렇게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존마다 각각 어때요? 무거움과 가벼움이 현격하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커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염두해 두시고, 선택은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하는 거죠. 그쵸? 디자이너가 이제 컨택을 하시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그거에 대해 선택을 하시고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 요 셋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 세 개는 다 거의 대부분이 오각형이나 삼각형이나 오각형이나 마른 목골 얼굴형이 사실 가장 이상적인 커트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양쪽에 볼륨을 살리는 기법이거든요. 여기에 볼륨을 살려요. 여기에 볼륨을 상당히 많이 살려줘요. 왜냐면 머리가 길어지면서 뚱뚱한 머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커트 기법이기 때문에. 아시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세 작품을 커트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커트를 진행하면서 전대각, 수평, 후대각에 대해서 세 가지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세 가지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커트에서 무거움과 가벼움이 똑같은 앞머리는 큰 차이는 없는데 전대각과 수평의 후대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벼움과 무거움 차이가 좀 여실히 드러나죠? 그쵸? 수술 치는 개념보다는 수술 치지 않는 개념에서 똑같이 진행하는데, 자, 옆에 사이드에서 이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대각 커트예요. 전대각 커트. 전대각. 얘는 수평. 얘는요, 후대각을 진행했어요. 후대각을 진행했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얘는 앞에가 전대각이 있으면서 얘가 굉장히 층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모발의 부풀함이 적고 모발의 부풀함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후대각을 그러니까 원포인트 파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커트선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원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모든 머리가 삥 돌아가면서 두상의 각도들의 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똑같은 각도의 커트선이 발생이 됐어요. 하지만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만들면서 뒤로 모든 머리를 다 뒤로 빗질을 했어요. 빗질을 해서 앞에 있는 머리는 길어지고 뒤에 머리는 짧아졌어요. 그래서 뒤에 백에서는 콘케이브가 진행해서 사이드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1차 가이드라인을 전대각을 뽑아냈고 수평을 뽑아냈고 그리고 후대각을 커트를 했어요. 그래서 뻗치는 머리가 밑에 머리 같은 경우는 사이드에서 이만큼이 뻗쳐요. 이만큼이 뻗치고요. 이 수평의 커트는 여기서 이만큼만 뻗쳐요. 얘네들은요 뻗치는 머리가 자체가 없어요. 왜?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둥근 라운드에 맞게끔 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얘는 뻗치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뻗치는 머리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층이만큼 뻗치는 머리가 많은데 가벼워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이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요 이만큼이 가벼워요. 조금 가벼워요. 얘는요 가벼움이 확실히 어떤 게 제일 많이 가벼워요? 얘가 제일 많이 가볍죠? 얘는 좀 무거운 느낌이 발생이 돼요. 무거운 느낌이 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시각적인 현상이에요. 자, 백을 한번 보자고요. 백에서 똑같이 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을 때 얘네들은 백에서는 큰 차이를 이제 못 느끼는 게 왜 큰 차이를 못 느끼냐면 1차 가이드는 정중선의 길이는 다 비슷하게 커트가 진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에서는
수평인지 전대각인지 이 느낌이 잘 안 돼요. 잘 몰라요. 근데 백에서의 느낀 점은 뭐냐면 원포인트를 내서 1차 가이드선은요. 1차 가이드선은 수평의 느낌이 가까워요. 2차 가이드선은. 2차 가이드선은 다 수평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라운드처럼 느끼는데 근데 얘가 라운드의 컨벡스의 느낌이 안 맞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원포인트를 기점에서 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지금 뚱뚱해요. 그러니까 그린존이 뚱뚱한 게 아니고 러프존이 뚱뚱해요. 러프존에 뚱뚱하다 보니까 약간 콘케이브 느낌이 좀 나왔어요. 얘도 콘케이브, 얘도 콘케이브, 얘도 콘케이브의 느낌이 나왔어요. 그 대신에 얘는 밑에 있는 머리가 좀 길고 수평이고 후대각인데 사실 그런 느낌이 잘 표현이 잘 안 돼요. 전대각인지 수평인지 후대각인지 이런 느낌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눈에 시각적으로 제일 많이 뜨는 부분이 이 부분이 뭉뚱하다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예요? 사각의 느낌이 좀 강해. 사각의 느낌. 얘가 볼륨이 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가볍고 무겁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가볍다, 무겁다. 왜? 머리가 길으니까. 콘케이브 진행해서 얘가 길어졌으니까. 얘는 짧아졌고 얘는 길어졌기 때문에 얘는 가볍다, 무겁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똑같은 백에서는 똑같이 커트를 진행했어도 사이드가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커트선이 전혀 다른 머리가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2차 가이드라인의 층을 내는 방법은 동일하게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원포인트 파트너에서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를 커트를 진행했는데 똑같이 2차 가이드라인은 수평의 커트라인이 발생이 됐고 1차 가이드라인은 전대각 수평 후대각의 커트라인 디자인을 뽑았는데 1차 가이드라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전혀 다른 거다. 그리고 가벼움과 무거움이 전혀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 항상 정면에 보는 느낌을 볼 때 그래요. 정면에. 우리가 손님들 머리 자를 때 고객님들이 맨날 뒷거울 보고 다니나요? 아니죠. 앞거울 보고 다니죠. 고객은 제일 많이 보는 선이 어디를 제일 많이 봐요? 거울 보면서. 얼굴을 제일 많이 봐요. 얼굴을 제일 많이 보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어디를 찾아요? 얼굴 보고 찾아요. 얼굴 보고 가벼움과 무거움을 찾아요. 그러면 이런 커트는 어때요? 언더라인이 지금 층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언더라인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뻗치는 머리가 강할수록 더 가벼워 보여요. 뻗치는 머리가 가벼울수록. 뻗치는 머리가 많을수록 더 가벼워서 여기 목소리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가벼워 보이는 거고요. 얘는 옆에가 손 조금만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보다 얘가 조금 더 무거워 보여요. 얘는 무조건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다 가볍다는 건 뭐냐면 머리가 층이 많이 나면 날수록 러프존이 많을수록 가벼운 느낌이 발생돼요. 근데 리버즈를 했어요. 리버즈를 했는데 앞에 머리가 길어질 거 아니에요. 프론트에 층이 발생인가 원포인트 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원포인트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모발의 분포량이 많은 부분, 적은 부분과 모발의 분포량이 많은 부분에 층에 내는 정도가 앞에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원포인트 파티를 가서 커트를 했지만 닫은 포인트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닫은 포인트는 분명히 층이 앞에 있는 후대각의 커트에 층이 많이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원포인트 파팅은 기준선에 2차 가이드의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얘에 따라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리버즈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얘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뒤에 백은 모발의 분포량이 많기 때문에 층을 내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있지만 앞에 있는 머리는 얘가 층을 내다 보니까 더 이상 잘릴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디스커넥션해서 이 상태에서 급격하게 층을 내면 어떻게 돼요? 가벼운 느낌은 발생이 되지만 머리가 다 뒤집어져요. 너무 가볍다 보니까 앞에 머리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에 따라서 뒷머리에 맞는 고도에 맞는 층을 내서 앞에도 똑같이 모발의 분포량이 적은 부분에서 똑같이 되다 보니까 앞에 머리가 급격한 후대각이 발생이 돼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한다 하더라도 급격한 후대각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머리는 가벼움이 발생이 돼요. 닫은 포인트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가벼움이 발생이 돼요. 층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원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커트를 하는 거는 닫은 포인트와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한다 하더라도 앞에 머리가 후대각이 저절로 나와요.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를 한다 하더라도 저절로 후대각이 발생이 되면서 앞에 머리가 프론트에 있는 부분이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벼움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후대각 커트가 상당히 좋다라는 걸 우리가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후대각의 느낌이 이렇게 봤을 때 선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 선이. 그래서 후대각 커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 선이 이렇게 보이면서 2차 가이드선은 후대각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1차 가이드선은 전대각이 발생이 되면서 떨어지는 선에 2차 가이드선에 떨어지는 선의 무거움도 다시 또 찾으셔야 돼요. 다시 찾는데 그건 또 이제 모발의 컴프랑이 또 2차 가이드선에서 러프존에서 발생이 되는 2차 가이드선과 1차 가이드선의 러프존에서 발생이 되는 무거움과 가벼움을 각 존마다 또 찾을 수 있는데 얘네들은 사이드번이 있죠. 사이드번이 있는 부분은 무겁고요. 사이드번이 없는 귀 윗바퀴에 있는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또 가벼움이 발생이 되고요. 귓백에서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는 또 엄청나게 또 무거움이 발생이 돼요.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엄청난 무거움이 발생이 되고요. 자, 그래서 각 존마다 필요한 부분 위에 머리는 오버에서는 큰 문제가 없죠. 오버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언더라인에서는 또 그렇게 각 존마다 무거움과 가벼움이 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또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뭘 한다고요? 튜닝해서 수술 치는 작업을 우리가 진행을 해요. 그리고 프론트에서 우리가 커트를 하다 보니까 오늘 세 가지 커트를 했어요. 프론트에서 커트를 하는데 첫 번째는 전대각인데 얘네들은 깊은 원포인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이까지 우리가 원포인트를 진행했고요. 두 번째는 아주 조금 원포인트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옆에 사이드와 이 길이를 뭐 했어요? 디스커넥션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디스커넥션 커트를 해서 얘가 떨어지면서 여기가 무거운 느낌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이 머리는 어떻게 해요? 자, 중간 정도로 해서 연결을 했어요. 중간을 연결을 했는데 어차피 처음 자체가 어떻게 해요? 브론트를 해서 후대각 커트를 했기 때문에 슬라이싱을 하는 게 없고 얘는 다 포인트 커트를 해서 무거움을 발생을 시켰어요. 자, 얘는 어떻게 했어요? 슬라이싱을 진행했고요. 슬라이싱을 진행했고 얘도 슬라이싱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가벼움을 슬라이싱을 진행했고 튜닝 처리를 약간 했고요. 그래서 슬라이싱은 또 어떻게 해요? 옆에 러프존에 발생이 되는 부분에서 층이 적게 발생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3차 가이드라인이에요. 3차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똑같은 러프존에 새로 생성되는 또 선이 또 생겨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슬라이싱을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각도를 이만큼 들었어요. 그럼 이만큼 들었으면 지면에서 생긴 각도가 있겠죠? 지면에 생긴 각도가 만약에 60도다. 그러면 생기는 층에 생긴 건 뭐예요? 층도 똑같이 60도의 러프존이 발생돼요. 그 러프존이 발생이 된 이 선, 이 경계선 우리는 뭐라고요? 이거를 3차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러프존에서 존재하는 3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선에 그린존에서 생기는 선에 새로 생성되는 선은 발생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2차 가이드선은 발생이 되면 걔는 무조건 2차 가이드선이에요. 층이 생기는, 그러니까 선이 생기는 선은 무조건 그냥 2차 가이드선이에요. 근데 러프존에서는 1차 가이드선과 3차 가이드선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가이드선과 1차 가이드선에서 생기는 새로운 선들이 있어요. 이 선들은 3차 가이드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차 가이드선은 사실은 잘 못 찾아요. 사실 저도 잘 못 찾아요. 그런 거는 빛을 해봐야지만 알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러프존에서 발생이 되는 무거운 부분 있죠? 무거운 부분이 이렇게 사각형 느낌이다 그러면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빗질을 내가 정확하게 해보지 않으면 3차 가이드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못 찾아내요. 그런 거는 3차 가이드선은 실질적으로 빗질을 좀 많이 해보면 이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층이 백에서 원포인트, 프론트에서 원포인트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된다? 전체적인 부분이 가볍다. 조금 닿는다? 무겁다. 조금 중간 정도 한다? 적당히 무겁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앞에 머리 숫이 많다는 사람들은 원포인트를 어떻게 잡으면 돼요? 넓게 잡으면 돼요. 앞머리 숱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좁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원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양 사람들의 얼굴형은 서양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여기 자체를 다 사각으로 표현을 하고요. 동양 사람들은 여기는 사각으로 표현하고 여기는 다 라운드로 표현을 해요. 그 라운드로 표현한 그 존에 다시 그 라운드의 가벼움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큼의 원포인트의 파팅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원포인트를 커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잘하는데 그 라인이 봐서 뭐예요? 후대각 라인이에요. 그 라인이 바로 후대각 라인. 후대각 라인을 잘하면 잘할수록 얼굴형이 작아 보이고
있고요. 앞에 있는 부분이 사각형으로 일자로 떨어지는 머리가 아니고요. 삼각형으로 떨어져요. 삼각형으로 떨어지면서 가벼움을 훨씬 더 많이 연출을 해요. 그래서 자, 왼쪽 가르마, 가운데 가르마, 오른쪽 가르마. 이거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다르죠? 가르마를 또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파팅에 대해서 내가 포지션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위치에서는 내 몸이 항상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그러니까 정면에 있을 때는 내 가슴선이 가 있으면 되고요. 정면이 아닌 내가 빗질을 하는 장소에서는 내가 다리가 가 있으면 돼요. 다리가 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포지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선에 대한 커트선이 정확하게 만들려면 내가 위치에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빗질을 하셔야지 커트의 선이 정확한 선이 나와요. 그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빗질이에요. 빗질은 항상 빗질 한 상태에서는 고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가르마를 내가 가르마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그 시작하는 위치는 뭐 겁을 먹지 마시고요. 내가 그 위치에 가 있으세요. 가 있으셔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선택해요? 나 원포인트를 진행할 거야. 나 프론트를 한번 진행해보자. 자, 그러면 좀 힘들다.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들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요. 프론트에서 가르마를 내가 어디에 있다. 왼쪽 가르마냐, 가운데 가르마냐, 오른쪽 가르마냐. 내가 선택할 때 그 위치에 내가 가 있어요. 가 있는 상태에서 제일 낮은 각도로 잡아놓고 아까 제가 수평 파팅을 하겠죠. 수평 파팅. 빗질 딱 삼각형을 딱 타요. 그리고 수평 파팅을 해서 엘리베이션 올라가요. 엘리베이션 올라가서 라인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잡아놓은 그 파팅만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원포인트 파팅을 다시 진행을 해요. 그러면 가벼운 느낌이 발생돼요. 그리고 그래도 또 무겁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틴닝에서 슬라이싱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틴닝에서 질감 처리를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과 다르게 무조건 어떻게 한다? 프론트에 있는 부분을 무조건 가볍게 잘라요. 가볍게 자르는데 위에 있는 삼각형을 가볍게 이런 삼각형을 만들 것이냐, 이런 삼각형을 만들 것이냐. 이런 삼각형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그렇죠? 밑에가 가볍고 위가 무거운 커트고요. 이런 커트는 위에가 가볍고 밑에가 무거운 커트예요. 그러면 이런 커트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가 가볍고 밑에가 가벼워요. 중간에 무겁겠죠. 지금 이 커트가 뭐예요? 지금 이 커트가 위에 가볍고요. 밑에가 가벼워요. 중간에 무거워요. 중간이 무거운 커트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왜냐면 자 밑에 있는 커트의 가벼운 것들은 전대가 가면서 리버즈 사이드 하면서 각도가 점점점 하면서 원포인트 파팅이 되기 때문에 앞에가 무조건 가볍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인 커트선은 다 후대각의 느낌이 나와요. 전체적인 당연히 다 후대각의 느낌이 나오는데 파팅을 리버즈를 했어도 후대각의 느낌이 나와요. 근데 무게감이 뒤에 백에 렉사이드에 있는 무게감이 거기에 몰려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그 원포인트는 무조건 다 후대각 커트가 나와요. 무조건 다. 후대각인데 후대각의 커트인데 백에 있는 부분이 몰려버리는 거예요. 길이가 길어지면서. 원포인트 파팅은 무조건 다 후대각이에요. 아셨죠? 2차 가이드선이 후대각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오버존에 있는 머리들이 다 후대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언더존은 후대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대각의 느낌이 나올 수 있지만 오버존은 크레스트 윗부분은 다 후대각이에요. 크레스트 윗부분은. 왜? 원포인트라는 기준선을 내가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존은 다 후대각이고 언더존에서는 전대각이 나온다는 커트선이에요. 지금 이런 커트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후대각이에요. 전반적인 후대각인 상태에서 새로 가이드선 새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커트는 첫 번째 커트 원넥스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맞는 원넥스 커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원포인트에서 리버즈 사이드웨이스로 만든 커트 두 번째 커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프론트에서 원포인트를 접어서 또 새로 커트를 했잖아요. 얘는 세 번째 커트예요. 세 번째 커트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트는 하나만 가지고 커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만드는 커트 기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요. 프론트 특히 앞에 있는 프론트는 여러분들이 수술 쳐서 그러니까 커트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블런트에서 커트를 진행할 것인지 그걸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겁게 한 상태에서 호리존탈한 상태에서 수술 치면 나중에 그 부분이 겹치는 능력, 그러니까 머리 자체가 무거운 상태에서 커트를 수술 치면 나중에 그 머리가 자라면서 좀 더 뚱뚱해질 거예요. 근데 수술층을 많이 낸 상태에서 수술 치는 건 어떻게 해요? 끝에만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머리가 무거운 상태에서 수술 치는 거는 딥하게 우리가 수술 치는 거예요. 딥하게 굉장히 깊게 수술 치는 거고요. 머리가 가벼운 상태에서 수술 치는 거는요, 목발 끝에만 수술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머리가 지저분해지는 거는 무겁게 한 상태에서 수술 치면 머리가 나중에 빨리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더 많이 빨리 무거워져요. 가볍게 침을 내서 수술 치는 거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덜 지저분해져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주셔가지고요. 선을 찾는 걸 계속 한번 찾아보시고요.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고요. 사진을 많이 유추해보면서, 사진을 많이 우리가 이제 인스타나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올라오는 사진을 유추해보시고, 거기에서 생기는 가벼움과 무거움, 여기는 동그라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잡지책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각 존마다 큰 틀에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찾아보지 마시고요. 작은 거를 큰 틀이 아닌 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그러니까 각 존마다 한 9등분, 10분등분 한번 나눠봐가지고요. 딱딱딱 존을 나눠보세요. 여기는 가볍다, 무겁다. 한번 내가 한번 체킹을 하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런 거를 트레이닝하다 보면은요, 급격하게 가벼움과 무거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커트할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언제? 감성 커트할 때. 기술적인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감성적인 커트는 여러분들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벼움과 무거움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감성적인 커트에서 무거움과 그 커트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가벼움과 무거움이 발생이 됐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수술 치는 방법이 있고요. 수술 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엘리베이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엘리베이션은 뭐예요? 여기가 만약에 무겁다. 그러면 후대각으로 엘리베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블런트로 가벼운 층을 좀 넣어내서 층을 더 정교하게 해서 가볍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수술 쳐서 가벼운 방법.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블런트에서 엘리베이션 하면서 가벼운 게 더 좋겠죠? 시간이 지나면 훨씬 깨끗하겠죠? 근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작업이 어렵다는 거죠. 그 작업을 쉽게 하는 건 수술 치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수술 치면 나중에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됐던 부분이, 그러니까 1mm나 1mm나 2, 3mm의 그 무거움이 있어요. 그거 수술 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걔네들이 가이드에서는 2, 3mm의 무거움이 발생이 됐던 부분이 나중에 그게 적나라하게 또 드러나요. 그거 언제 드러나요? 2, 3주 있다가 드러나요. 근데 처음부터 엘리베이션 올라갔던 머리들은 2, 3주에 지나도 표시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깔끔한 머리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2, 3mm에 컨트롤하는 건 엘리베이션으로 올라가서 2, 3mm를 계속 컨트롤해서 블런트 컨트롤 한 상태에서 수술 쳐도 걔네들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무거움과 가벼움을 찾아내서 그거를 질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감정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하시다 보면 실패율이 굉장히 적을 것이고요. 고객의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해서 잘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살롱에 가셔도 고객이 원하는 거는 아까 첫 번째 뭐다? 길이 선정. 길이 선정은 뭐예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의 1차 가이드선을 내가 어디까지 짤 것인지 1차 가이드선을 그걸 먼저 따르고요. 고객은 어깨선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거기 끝이에요. 전대각을 자를 것인지 수평을 자를 것인지 후대각을 자를 것인지 고객님은 관심 없어요. 그쵸? 고객님 관심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가볍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앞에를 이렇게 후대각을 자를 것인지 수평을 자를 것인지 전대각을 자를 것인지 이거는 누가 이제 선택을 해요? 헤어 디자이너가 상담을 해서 손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단발 커트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 손님이 이제 물어봐야죠. 뻗치는 머리가 좋으세요? 아니면 들어가는 머리가 좋으세요? 그럼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뻗쳤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커트 해주면 되죠. 난 많이 뻗쳤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커트 해주면 되죠. 난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해주면 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커트 해주면 원포인트 커트 해주시면 돼요. 너무 좋지. 이건 지금 사실 이 커트는 젊은 상태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커트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머리가 층을 길게 해서 내려서 층을 어디까지 낼 건지, 그것도 계산하시면서 커트를 하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는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층을 많이 낼 것이냐, 층을 적게 낼 것이냐, 중간 낼 것이냐, 많이 낼 것이냐. 그 대신에 이런 커트는 대체적으로
층을 많이 낸 커트들이 예뻐요. 층을 많이 내면 낼수록 많이 예뻐요. 그죠? 층 많이 내니까 예쁘죠? 밑에가 언더가 되게 가볍잖아요. 시각적으로 봐서 되게 가볍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층을 많이 내리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예쁜 커트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커트에 맞춰서 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사실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트 기법이기도 하고 나는 근데 이런 커트 지금 중간에 있는 커트를 사실 많이 손님들한테 요즘 많이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중간에 있는 커트 제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